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지수 중심이나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가 많아 빅테크 주식의 하락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오를 때는 큰 수익을 주지만 하락할 때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관리와 비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주식도 전체 자금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과 11월 내내 그리고 12월 초부터 장기채에 대한 숏 관점을 계속해서 공유해왔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장기채 금리는 계속 상승 중이며 작년 4월에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돌파 후 일시적인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식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공유했는데 이를 실행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의 하락에서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P 500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21일 및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며 역배열이 형성되었습니다. S&P 500이 대선 당시 돌파한 지점을 다시 붕괴한 상태이며 현재 10월 말 저점을 테스트 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더 빠르게 20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주식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부한 후 선택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빅테크 주식들의 돌파가 이어지면서 헤지펀드들이 애플과 구글 등에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리더 주식들도 대선 돌파 지점을 테스트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으므로 다음 주의 가격 형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소형주 지수를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는 12월부터 조정이 시작된 만큼 이번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한 중소형주는 당분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포심리는 12월 18일부터 시작되어 15거래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공포지수가 약 22일 정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거래일 기준으로 7일 정도 더 이어진다면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루하고 계속 공포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중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주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큰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 비중은 40에서 60% 수준이 적당해 보이지만 하락장이 심화되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20에서 40% 수준이 적당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분들에게는 40에서 60% 비중을 권장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수익을 낼 기회는 존재합니다. 몇 달 동안 횡보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원자재 시장이 드디어 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시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살펴보면 현재 저항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던 상승세가 끝난 뒤 고점을 찍고 몇 달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유드렸습니다. 이제 저항선을 돌파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저항선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금 상승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자금의 일부를 금에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주는 금 가격의 흐름을 약간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 상승에 따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주는 변동성이 더 크고 하락 시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일 주식은 12월 23일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일 시추 관련 주식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주식들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모멘텀을 잃은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며 작년 차트를 보면 2월부터 3월까지 급격히 상승한 뒤 3월부터 10월 말까지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횡보 구간에서 매수한 경우 장기간 기회비용을 잃고 자금이 묶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들어갔다면 11월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현재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하며 관망하는 것이 좋고 단기 투자자는 모멘텀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 종목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단기 모멘텀이 회복되었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진입 단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며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친구들의 매력도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애플은 중기 매매 관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으며 오늘 매도했다면 좋은 자리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기 및 장기 투자는 여전히 빅테크 8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메타는 현재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진입해 추세를 잘 타고 계신 분이라면 배당금을 받으며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글은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자금도 빠져나가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단기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졌고 중기 모멘텀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기 모멘텀이 붕괴된다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52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며 $400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유지하시길 권장하지만 현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헤지펀드들이 매도할 때 단번에 매도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일주일에 걸쳐 매도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2월에 단기 모멘텀이 붕괴된 데 이어 이제 중기 모멘텀까지 붕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곧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플 역시 넷플릭스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도세가 발생한 이후 오늘 중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며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이며 현재로서는 관망해야 할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지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초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할 만한 상태입니다. 다만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이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모멘텀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부터 1년 내내 횡보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직원 해고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는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 전통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금리가 안정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현재로서는 이 섹터들의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섹터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 2주 동안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시추와 생산에 관련된 주식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제가 언급했던 몇몇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면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1년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1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시장이 2022년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관련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주식들은 현재 힘을 잃은 상태지만
AI 에너지 주식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후 급하게 만든 AI 에너지 주식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비스트라 에너지는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는 가운데 3.6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좋은 매수 타이밍에 진입하셨다면 현재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내내 리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시길 권장합니다. GVernovan은 최근 매수 신호를 보여준 이후 갭상승을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도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섹터는 현재 단기 및 중기 모멘텀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추세가 바뀔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세가 회복되면 그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나스닥은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투자 기회는 존재합니다. 에너지주, 헬스케어, 그리고 가스 및 오일 관련주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장기채 숏포지션, TBT에 베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면 수익을 낼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리더 주식으로 언급했던 종목들은 당분간 힘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추세가 바뀔 때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세상은 넓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2025년이 2022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 올랐던 주식을 공부하고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런 추세가 발생한다면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